조인의 가족. 카니발 특화형 유튜버 카니발 타는 조인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차량을 모셨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은 노블레스 부옵션 차량입니다. 카니발의 등급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X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노출되었던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시그니처와 X라인이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끌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노블레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노블레스 차량도 9인승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4,500만 원 넘습니다. 노블레스에는 이런 옵션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외장에서 보여지는 큰 차이는 제 차량은 그래비티, 예전 그래비티였죠. X라인 등급의 차량이고 이 차량은 노블레스입니다. 시그니처까지도 사실은 동일하죠.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구독자님 차량도 지금 장거리를 뛰었다 오셨는데 와, 내부에 벌레들이 엄청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릴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도 일정 막아주고는 있는데 또 벌레 한 마리 걸려 있네요. 들어가진 않는다는 뜻이죠. 전면에서는 안개등이 빠져 있네요. 제 차량은 저기 보면 안개등 들어가 있죠. 지금 보니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의 형태가 그렇게 뭐 안 예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라인에서 보면 루프렉도 들어가 있고요. 터치 타입의 도어 핸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이거는 뭐 풀옵션이랑 똑같죠. 하단 쪽에는 크롬 마감이 다 되어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스타일도 없습니다. 스타일 옵션 자체를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카니발 타는 분들은 스타일이 있고 없고를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켜지는 등화 자체가 다르니까요. 여기 보이는 램프 라인이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긴 하죠. 등화에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스타일이 들어가서 더 예쁘다, 뭐 분명히 예쁜 건 맞죠. 근데 이게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다 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을 시그니처 X라인까지 높이고 또는 중간 등급에서 스타일을 넣어서 등화를 바꿀 수도 있겠죠. 나는 그 정도까지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이 차량의 색상도 토프입니다. 토프. 구독자님도 좀 무난하게 색상을 구성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 차량은 여기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예뻐 보여요. 먼지가 또 침착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노블레스는 기본적으로 전자동 오토를 다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음유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미러 접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죠. 후진했을 때 사이드미러가 내려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임의로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P로 돌려도 제자리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뭐 설정해서 후진을 돌린다고 해도 이 사이드미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없죠. 메모리 시트는 뭐 필요한 분들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운전을 좀 잘하시고 내가 1인 운전자라고 하면 메모리 시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노블레스 옵션이 없는 차량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전동 시트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요추 받침대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노블레스가 그래도 기본에는 충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조등, 각도 조절, 그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 오프나 트렁크,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버튼들과 함께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7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격 전후진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전의 편의성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내가 잘 주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주차 공간은 정말 넓어서 나는 언제든지 쉽게 내릴 수 있다, 난 정말 편하게 주차하고 다 혼자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이거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한데 카니발이 좀 큰 차이다 보니까 원격 전후진 기능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노블레스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넓어서 좋죠. 분할 화면도 다 사용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서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분할 화면에서 내 차가 주행하면서 그 서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메뉴 같은 건 확인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후진을 넣어보면 여기만 활성화되죠. 운전을 잘하면 사실 서라운드 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장재를 보면 제가 아까 도어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도 하이그로시가 아닌 그냥 토프색과 비슷한 느낌의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이걸로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애프터블로우는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애프터블로우에 가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내에서 보면은 특별히 아마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한 기능들은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무선 충전 패드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충전을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저보다 옵션은 좀 낮지만 구형 모델을 타는 저에게는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제일 부럽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쪽 하단을 보면 통풍, 열선 다 가능하고요. 1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핸들 열선도 다 들어와 있죠.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되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단자나 그 SD카드 슬롯 같은 게 보이지 않죠? 또 빌트인 캠이 없으니까 블랙박스는 아이나비로 설치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상단 쪽을 보니까 여기에 하이패스 들어갈 수 있게 다 돼 있죠.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 없으니까 수동 녹화 버튼도 없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등도 이런 식으로 불 켜갈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또 꺼집니다. 자동으로 켜지면 좋겠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닫았을 때 꺼지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의 관광미로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서 보시면 락, 언락 버튼이 보이죠?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에 또 재밌는 게 또 워크인 스위치를 또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납함에는 트레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는 솔직히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시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9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동으로 하는 건 없고 수동으로 다 밀고 당기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동식 차일드 락은 안전을 위한 기능이니까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토프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독자님도 차량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옵션들만 채워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팔걸이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2열, 3열 다 포함해서 팔걸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9인승의 특징 중 또 재밌는 거는 이 수동 커튼을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노블에서.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3열도 보면 수동 커튼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괜찮죠? 중단 쪽을 보시면 컵홀더가 있고 수납 트레이 같은 건 없고 그냥 일정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 잭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트 뒤에 C타입 들어가는 포트는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슬라이딩 도어 여는 버튼은 당연히 있고요. 노블레스 정도를 선택하신다고 해도 어지간한 필요 옵션들은 다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통풍은 당연히 없지만 열선은 기본적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9인승이 좋은 점은 보면 아시겠지만 독립 시트를 제공한다는 거죠. 사용을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9인승을 선택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레일 연장을 한다거나 또는 시트 회전을 돈을 주고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7인승은 베이스 자체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진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9인승은 그런 부분에서 좀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구조 변경이 일정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7인승이 그게 가능했으면. 그리고 3열 쪽에도 컵홀더가 넉넉하게 있고요. 원래 C포트가 있었잖아요. C포트가 안 보이네요. 3열을 굳이 많이 안 타신다면 저 옵션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토프색이 예쁘죠. 쿠션도 다 설치하셨고요. 차시트 청소한다고 다 빼두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시트백 커버가 없는데 여기는 또 시트백 커버가 있어요. 아마 이쪽에 아이가 앉나 봅니다. 그래서 발로 찰 수 있으니까 이거 딱 봐도 큰 문 것 같네요. 상단에 보면 우리 헬기야 호출할 수 있는 음성 명령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그니처나 X라인을 선택해서 이미 기본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옵션을 좀 더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높아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조금 하다 보니까 5,500, 600만 이렇게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노블레스에서 멈추고 가성비 옵션만 넣던지 아니면 기본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면 거기서 멈추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를 누르면 멈추게 하는 거죠. 9인승의 공간은 아마 4열을 안 쓴다면 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이드 커버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직원한테 받으신 것 같아요. 서비스로 받은 용품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타입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걸리는 타입이 아니라 찍찍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다 떨어집니다. 열을 좀 받으면 떨어져요. 색상은 되게 괜찮은데 저게 접착력이 조금 그렇죠.
두꺼운 타입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젤 테이프 같은 걸 좀 들여서 끝단 마감만 좀 도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노블레스는 이게 끝입니다. 노블레스 화이트 모델을 선택하시고 내장 색상을 토프로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옵션을 안 놓고 차량을 출고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